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늘 주제는요. 여기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프로포폴 자가투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에서 벌어진 산부인과 원장이 직접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는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마약을 했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의료인조차 이 약물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사하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 마취 시술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사건의 개요는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대표 원장 A씨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분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방송에서도 산부인과 원장 패널로 많이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A씨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면 지난 6일 날 오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안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사건이 알려진 경위가 좀 충격적인데 이 A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이 알고 찾아와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출동한 이제 소방대원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을 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정확히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는 이제 내용이 관건인데요. 지금 A씨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혐의가 어떻게 확정된 거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포폴이 대체 뭐길래 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종종 연예인들한테도 이렇게 뉴스로 나오잖아요.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프로포폴은요, 수술이나 시술 전에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재우는 정맥 마취제이고요. 대부분 미용 시술을 하거나 리프팅 시술 같은 거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에서 하는 위장 내시, 수면 내시경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잠깐 잠들고 나타나는 게 그게 프로포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약물이 주는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요. 투약 즉시 강하게 잠들었다가 짧고 개운하게 그런 깨어나는 그 느낌 때문에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심리적으로 의존해지고 또 점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이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점점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용량 계산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더 용량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 사고가 나타난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요, 마약류 관리법상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리돼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물을 잘 알고 있는 그 의사들이 이렇게 바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되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더 위험에 더 가까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포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는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프로포폴을 셀프 투여를 할 경우는 확인되면 마약류상 관리법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또 평생 쌓은 의사 면허, 그리고 병원 운영까지 당연히 못하고요. 그리고 여태 본인이
방송에서 쌓아온 그런 인지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말 안 좋은 경우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또 현행범이라고 체포를 하였지만 제 추측하건대 아마 초기 처음 시도했던 분이라면 아마 집행유예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반복적으로 중독자가 아닌 이상 아마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셀프 투약을 한 원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투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서 아직 정확한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이 내려질지는 더 지켜보고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런 병원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 마약류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병원에 들어오는 그 약을 일단은 체크를 하고요. 몇 개가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또 그날 하루에 이제 몇 개가 환자한테 투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마약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런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열쇠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그 창고에서 개수를 확인하고요. 처방된 개수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또 실제 환자로 투여를 했는지까지 이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기록에 남겨서요. 나중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방하는 의사들이나 또 투여를 하는 간호사들은 접근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했을 때도 뭐 마약류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고요. 흔하게 약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든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셀프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덜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마약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체크한다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병원 관계자가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거를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들 자체적으로 이런 그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혹시 이제 병원에서 수면 마취나 이제 진정 시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미용 시술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폴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리프팅 시술을 한다든지 내시경이나 이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할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꼼꼼히 알아보시고요. 또 담당 의료인의 이제 자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둘째는 마취 중에 이제 생기는 일에 대해서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셋째는 이런 시술 후에 이제 회복실과 응급 체계가 조금 되어 있는 병원인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런 마취 관련돼서 응급 체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또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는 그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만약에 미용 시술을 하시다든지 그런 다른 뭐 진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까지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의사도 사람이니까 뭐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마약류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비슷한 내용 그리고 이런 미용 시술과 관련된 프로포폴 다른 내용이라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